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언제쯤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 베트남이 한국에 많이 밉보였는데 앞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갈 것 같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모르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럴 것 같다라는 어떤 카노라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내년 베트남이든 어디든 해외라면 5월까지는 포기 상태이고, 내년 5월부터 아마 여름 성수기 가시는 예약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 지역이 사실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요. 비행기 공급석도 줄고, 지금 이제 여행사들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무급휴가가 끝나면 사실상 이제 구조조정도 들어갈 텐데, 제 주변에는 벌써 여행사 팀장님들에게 무급휴가 후에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니 몇 명 정도는 정리하라고 벌써 말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 명 정도로 정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에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 비행기 사전 통보도 없이 회항해서 보내고, 한국 기업들 입국 금지로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고, 뭐 위안부 조롱하고, 태국기 훼손하고, 세월호 비하하고, 뭐 박항서 감독도 연봉 및 연금도 삭감해야 한다고, 뭐 여러모로 뭐 한국 내에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그런데 제가 베트남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저도 그 부분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다만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베트남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정이라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순진한 분들은 진짜 순진한 것 같기도 해요. 네티즌 분들 중에 베트남이 너무 건방지네, 베트남에 있던 한국 기업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모두 이전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해,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져 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중함을 느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캄보디아 라오스가 베트남보다 더 할 거예요. 저 세 나라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발전된 게 베트남입니다. 그 라오스든 캄보디아든 뭐 베트남이든 다 세 나라 모두 사회주의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베트남이 이번에 유난스러운 것도 있지만 동남아 나라 대부분이 사실 저래요. 다 비슷합니다. 다른 동남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사실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야 되고요. 뭐 동남아를 떠나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기에 한 나라에 너무 치중되는 것은 리스크가 크죠. 저희가 이미 뭐 불화수소로 일본이 하는 걸 봤잖아요. 한 나라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되는 게 리스크 차원에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제가 굳이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뭐 저보다 얼마든지 더 똑똑하신 뭐 대기업이나 동남아로 진출하신 기업 회장님들이 다 알아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분들이 얼마나 다 만만치 않은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간 표범이면은 베트남 정부는 애완견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 분들은 아마 베트남의 저런 태도가 진짜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지내시거나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베트남이 왜 저러는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요. 베트남 현지에서 병원을 가보신 분이라면 정말 이해가 빠를 텐데, 베트남에서 좋고 크다는 곳도 사실 병원도 되게 허접해요. 제가 뭐 병원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누가 봐도 병원 가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허접해요, 정말.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좀 크다는 병원은 뭐 CT라든지 뭐 MRI라든지 뭐 엑스레이 뭐 이렇게 기기들이 있는 곳이 많죠. 근데 얘들은 없어요. 얘들은 나라 전체 통틀어야 돼요. 그리고 통틀어서 외국계 병원 합쳐야 몇 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다른 병으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고, 의료 인프라가 많이 안 좋고, 가뜩이나 뭐 병원이 열악해서 병원에 가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코로나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면 아마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 수준이랑 비교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나라는 병원이 이러지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시위랑 어떤 사회, 그다음에 반란, 아니면 뭐 공산당 뭐 지도층 탓으로 이렇게 몰거나 일어날 수 있기에 자국의 어떤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숨겨야 됩니다. 제가 정치나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시작선부터 어떤 일반적인 나라와는 틀려요. 제일 우선순위가 자기들 권력을 지켜야 하는 거라서 저희나 뭐 다른 나라처럼 어떤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북한을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아무리 중국과 뭐 죽고 못 사니 해도
곧바로 중국과 바로 국경을 다 차단했잖아요. 뭐 중국이고 나발이고 자기들 권력이 우선순위니까 바로 차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나오는 어떤 공장이나 기업을 최대한 자기 나라로 모셔오려고 하고, 또 그것을 노력을 하고 그것을 어떤 기회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자기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이랑 일본을 약간 뭐라 해야지,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경쟁을 시켜서 자기 나라에 계속 어떤 투자를 하려는 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양다리 외교라고 하는데, 잘 되면 양쪽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뭐 다 잃어버린 아주 위험한 외교 정책이지만, 뭐 여기는 사회주의죠. 어차피 못 먹어도 고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인한 걸로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땐 실패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베트남이 너무 만만히 본 거죠. 그리고 9월 16일부터 뭐 14일 자가격리 부담금 뭐 200만 원씩 외국인에게 치료비 청구 후에 들어오게 하려는 이유가, 뭐 표면적으로는 뭐 베트남에 진짜 사업이 있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업에서 급하게 가야 된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 나라 간 뭐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어떤 신용만 한 거고 자국 내 관광업으로 힘든 베트남 어떤 서민들을 약간 달래는 그런 걸로 사실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만큼 노력한다는. 근데 현 시점에서 누가 관광을 가겠어요. 베트남에서 14일, 그 다음에 여행기간,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귀국해서 14일. 아마 회사로 가면 책상이 빠지겠죠. 얘네들도 알아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 여파가 있을 거라는 걸. 근데 관심이 없어요. 베트남 지도층은 최우선이 경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랑 뭐 북한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여행도 약간 유행을 타거든요. 제가 베트남을 한 10번 넘게 갔는데 2014년에 다낭을 가신 분이랑 2016년에 다낭을 가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진짜 원래 사람이 엄청 없었다가 명동만큼 한국 사람이 많죠.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여행사가 현지 쇼핑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죄다 뭐 다낭 홈쇼핑만 했죠. 그리고 저희들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곧 유행이 끝날 거라는 거를 여행사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 방콕 파타야처럼 지금 돼가고 있죠. 베트남 여행도. 물론 아직 한국 분에게 덜 알려진 뭐 달랏이라든지 붕따오, 푸꾸옥 등은 더 발전될 어떤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임금 상승도 있고 아마 기존 여행 지역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뭐 베트남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베트남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간다고? 코로나 끝나도 분명히 베트남 가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뭐 100%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10년부터 일본이 계속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뭐 해도 일본 가실 분은 가죠, 여행으로. 심지어 뭐 걔네들은 뭐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분들 보시면 아마 그냥 가시잖아요. 아마 그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존에 여행 갔던 그 어떤 여행 수요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남아는 얼마나 더 힘들까? 베트남은 저희가 힘든 것보다 한 10배 더 힘들어요. 지금 저희 베트남에 있는 현지 오피들도 한국 못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작성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뭐 베트남 현지 분위기 어때요? 뭐 시내 한번 영상 찍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IMF 전 분위기와 좀 비슷하다고 해요.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주식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기존의 서민들도 한국에 비하면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주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은행도 화폐 가치 하락이랑 어떤 사회주의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달러나 뭐 귀금속 등은 금고에 보관하는데 그것도 사실 도둑이 많아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베트남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자산이.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 뭐 관광객도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도 필요한데 아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니까 어떤 그런 연결된 선이 아예 절단된 느낌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걸 몰라도 뭐 한 3번, 4번 여행하신 분이면 느껴질 거예요. 제가 뭐 부동산 이런 지식 없어도 누가 봐도 베트남 부동산은 거품이 너무 껴 보인다는 거죠. 한국보다 더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호텔들에서도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관광객이 계속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호텔이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서 앞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호텔 공급이 딱 멈출 것 같고, 여행 성장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겠지만 베트남은 더 멈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암울합니다. 항공이랑 여행이 뭐 워렌 버핏도 항공 여행 주식을 뺐다고 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 항공의 어떤 공급석이 많이 줄거든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전 지역 가격이 올라요. 항공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동남아는 싼 맛으로 다녀오지 여기서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더 올라가면 동남아를 갈까요? 차라리 동남아를 갈 바에 돈을 더 보태서 다른 지역을 가겠죠. 이거는 뭐 베트남이든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뭐 필리핀이든 사실 다 적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코로나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호치민 쪽에 월세가 벌써 내려갔죠. 근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어요. 한국이랑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 물가를 많이 바꿔놔가지고 베트남 애들이 거의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거든요. 얘네들이 최저임금이 22만 원이에요. 한국만 하면 그것보다 한 1.5배나 또는 2배 정도 더 달라고는 하는데 베트남 월세 및 집값은 월세는 뭐 거의 한국보다 비싸고 저는 괜찮은 집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이나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값은 뭐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비쌉니다. 거의 얘네 나라 소득 수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임진왜란 때부터 숨만 쉬고 월급을 모아도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없어서 지금 진짜 힘들어요. 월급 25만원 받아가지고 현지 로컬 애들이 거의 한 월세가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15만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수가 돌아갈까요? 그걸로 뭐 먹고 살기도 바쁘죠. 뭐 언제 터져도 사실 터질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트남 안에서는 뭐 이런 뉴스나 이런 게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하노이나 호치민 쪽으로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상가 쪽도 지금 거의 다 비어 있거나 다 문을 닫아 놓고 뭐 임대를 구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IMF 때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직이나 해고 많았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뭐 거리도 조용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돌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많이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슨 뭐 코로나 청정국가니 감염자가 0명이니 하는데 이거 당연히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뭐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넘어온 어떤 베트남인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감염되었다라고 이렇게 캄보디아 핑계를 댔다가 캄보디아가 또 베트남 통계 조작을 폭로를 했죠. 베트남은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핑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자기네들이 나름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하는 곳들이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 중에 캄보디아 빼면 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 몰랐는데 와 베트남 어떤 코로나 뉴스 관련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걸 알지? 뭐 일반 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저처럼 영상에 이렇게 자막만 달아서 보여지는 뉴스 채널 등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몇 개는 진짜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데 막 기계음 나오고 저도 되게 저 채널처럼 약간 성의 없어 보이나 싶기도 하고 영상 하면서 뭐 얼굴이 보여지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준비하면서 사무실이 비니까 영상을 해봤는데 이게 시선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뭐 방송인이 아니니까 막 컴퓨터 화면 보고 카메라 보고 대본 보고 하면서 말하는 것을 편집을 해봤는데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선이 좀 불안하니까 약간 신뢰도 없고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글 같은 것도 쓰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고민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저 혼자 대본 쓰고 편집하고 뭐 자료 수집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디오만 수정하는 거랑 또 얼굴이 보이면 또 그거에 맞는 입모양도 대본이랑 맞아야 된다 보니까 지금처럼 영상을 하는데 유튜브나 영상 쪽으로 좀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어떤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관련 이렇게 뉴스 채널들 보면은 막 당장 내일 베트남 부도나고 막 실업자 폭발해가지고 막 대혼란이 나서 당장 내일 바로 나라가 막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막 한국에 미안해하고 사죄하고 다시 사과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받아주고 뭐 사과하고 싶은 것처럼 올린 데가 많은데 안 그래요. 얘네들 자기들 생활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는데 뭐 미안해하지도 않고 여전히 뭐 해외 채널에서 자기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욕을 엄청 하죠. 뭐 자기들한테 전쟁 붙인 나라가 까분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태국기 모욕하고 조롱도 많이 하죠. 뭐 전혀 안 바뀌어요. 얘네들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뭐 다른 의견이나 뭐 견해나 다른 분들이 뭐
베트남에 대해서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랬고 지루했다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